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속보가 터졌죠. 28년 만에 화폐 파탄이 터졌는데요. 자, 한국은행의 경제 통계 시스템 6월 19일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원달러 평균 환율이 1521.4원. 사실 6월 19일 날 지난 금요일 날도 거의 한 1540원 뚜껑이 살짝 거의 열릴 뻔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자, 결국은 평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도 모자라서 1,521.4원. 정말 미쳤다라는 생각봐. 그냥 1,500원대가 한 번만 뚜껑이 열려도 사실 난리가 나는데, 이게 지금 평균 환율이 1,521원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이게 환율이 정말 미쳤습니다. 자, 2009년 3월 금융위기 때죠. 이때 원달러 평균 환율이 1,453.3원이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도 평균 환율로만 보자라면 훨씬 더 심각한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금융위기 때보다도 70원이나 무려 70원이나 평균 환율이 지금 높아진 거고요. 자, 1998년 2월 외환위기. 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원달러 평균 환율이 98년 2월에 1626.7원이었어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결국 올해 6월 1521.4원이라는 게 2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IMF 때 1626원 그 이후로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도 70원이 높고, 어쨌든 간에 28년 만에 또 어마어마한 이런 정말 화폐 파탄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5월 15일 날 1,500.8원. 자, 그래서 이때 사실 난리가 났었죠. 사실 1,500원 뚜껑이 열린다라는 것은 외환당국에서 보자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뚫고 나서 이게 1,500원 아래로 잠깐, 그러니까 뚜껑이 열렸다 잠깐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무려 6월 19일까지 23거래일 연속 1,500원대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그냥 말로만 1,500원이 뉴노멀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1,500원 넘어가면 과거 같으면 정말 이게 이 정도면 이거 나라가 무너진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잘 버티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거래일 연속 동안 이게 1,500원이라는 것은 뭔가 좀 불안한, 그렇죠.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좀 쎄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게 이래도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인 거죠. 자,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가 49거래일 연속이었는데 지금 23거래일 연속이면 이거 이러다가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나? 괜찮은 건가? 이런 지금 걱정들을 다들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연속 거래일 1,500원 넘어간 것도 28년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미 국제결제은행 지금 자료를 보면 5월에 원화 실질 실효 환율 지수, 아시겠지만 국제교역에서 원화의 구매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만큼 구매력이라는 게 그 나라의 화폐 가치니까요. 그래서 지금 화폐 가치가 지금 난리가 벌써 났습니다. 5월부터. 그래서 4월보다도 0.32포인트 하락해서 84.75포인트였는데, 이게 금융위기, 98년 금융위기 때가 79.31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또 이미 5월에, 지금 6월은 더 말할 게 없겠죠. 6월은 아마 금융위기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던데, 어쨌든 간에 5월에 이미 84.75로 금융위기 79.31포인트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낮은, 가장 최저
정말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원화가 똥값 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상황까지 뭐 원화 가치가 정말 뚝뚝, 특히나 국제교역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우리나라 어떤 경제라든지 우리나라 어떤 뭐 신용 뭐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원화 가치라는 게. 자, 결국 지금 원화 가치, 지금 원화라는 거는 금융위기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원화 가치가. 그 다음에 외환위기 수준까지 근접해 있는, 그래서 뭐 17년 만에 28년 만에 정말 최악의 화폐 파탄 상황에 이미 와 있다. 이렇게까지 뭐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자,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 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미연준이 점도표 상에도 자, 인상을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힘들어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미국의 경제 상황들, 자,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꾸로죠. 왜냐하면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꾸로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아니 미국이 망하는데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달러가 망하는데 달러가 똥값 되는데 아니 달러가 지금 뭐 망하는 이런 상황에서 원화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가는 좀 역설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가 101.11을 터치했습니다. 이게 13개월 만에 가장 또 최고치여서, 자, 안 그래도 지금 뭐 원화 가치가 똥값이다, 원화 가치가 파탄이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가치까지, 달러 인덱스까지 올라가는 뭐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자, 결국 한국은행이 뭐 인플레이션, 물가 때문만이 아니라 환율 때문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판이에요. 사실 뭐 환율이라는 게 또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은행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가 지금 이미 미국이 3.75고 우리가 지금 뭐 2.5인데 미국이 또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한국은행이 만약에 안 올리고 버틴다고 하면 이 기준금리 차 때문에도 환율이 또 박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이 기준금리 차 때문에도 환율이 이렇게 뭐 난리다라고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 판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뭐 인플레이션이 됐던 환율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건 이제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월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거의 뭐 확정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오늘 또 충격적인 통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주택담보대출하고 그것과 함께 신용대출까지 받은 사람, 그러니까 뭐 집을 사면서 주담대가 최근에 뭐 이제 워낙 대출 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담대에다가 신용대출까지 받은 사람이 무려 38.4%. 와, 소위 말하는 뭐 정말 다중채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뭐 신용대출까지 받고, 사실 이게 이럴 때 뭐 이자 기준금리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되면 지금 38.4 거의 40% 가까운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사실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담대하고 신용대출을 같이 받은 사람 중에서 5060, 그러니까 50대와 60대 비중이 무려 20년에는 한 43.4%인데 이게 50%를 넘어섰어요. 51.9%, 52%에 가까운. 자, 그러니까 지금 5060 세대들이 가장 지금 이런, 그렇죠, 뭐 좀 부채 때문에 뭐 이제 뭔가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장 뭐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죠. 5060 어떻게 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좀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부채 때문에 뭐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대출하고 신용대출을 같이 받은 분들도 무려 35.6%나 됐습니다. 자, 근데 전세대출하고 신용대출까지 받은 사람들은
5060이 아니라 여기는 3040이었어요. 그래서 30대 비중이 무려 40.4%나 됐고 40대가 28.3%나 됐습니다. 자, 결국은 주담대는 5060, 전세 대출은 또 3040. 자,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대출을 포함해서 올해 1분기 기준에서 가계부채 잔액이 1993조 천억. 와, 거의 뭐 2000조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가계부채. 여기다가 뭐 이제 자영업자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더하면 사실 뭐 거의 뭐 3000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또 뭐 전세 보증금도 이제는 부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뭐 4000조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직접적인 주담대하고 전세 대출을 포함한 이런 가계부채 잔액만 해도 거의 1993조, 지금 1000조 가까운,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5060은 주담대하고 신용대출을 같이 받고 3040은 전세대출하고 신용대출을 같이 받고, 자, 이게 지금 왜 이런 게 지금 뭐 계속 심각하다라고 하냐면 요건 뭐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지금 K뱅크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담보대출 같은 경우가 이미 8.66%. 자, 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이 8.66%, 8.7%까지 이미 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농협은행 같은 5대 지금 은행은 7.32까지 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도 6.9%까지 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KB국민은행의 지금 변동 호남 모두 지금 상단이 6.58, 하단도 5.18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까지 올리면 이제 은행 주담대가 거의 10% 가까워지고,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게 없겠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정말 뭐 이게 아까 뭐 3040, 5060 어떻게 보면 전 세대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 세대가 모두 이런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한국은행이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올린다면 뭐 더 버틸 수가 없는, 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게 뭐 주담대 이런 뭐 전세대출, 사실 부동산하고도 이게 엄청나게 관련이 많잖아요. 뭐 연끌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정말 위기감이 최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자, 뭐 서울 지역은 계속 살펴드렸으니까 경기 쪽을 오늘 좀 살펴드리면, 지금 6월 거래 중에서 지금 용인 이제 기흥 쪽에 대주 피오레 2단지라는 이 아파트 65평형이 21년 5년 전에 14억 9,500, 거의 15억까지 갔던 게 지금 6월에 5억 8천까지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짜리가 5억대까지 하락하는 마이너스 60%, 정말 충격적인 마이너스 50%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거래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용인 수지 짱짱하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버들치마을 성복 자이 2차라는 이 아파트 47평형 21년에 11억 3천까지 갔는 게 지금 6억 5천까지, 여기도 마이너스 한 42% 충격적인 거래가 나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수지 성복동의 성동마을 LG빌리지 3차 79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4억까지 갔던 게 지금 9억 5천까지 마이너스 32%까지 빠져 있고요. 자, 동탄에 지금 동탄 린 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45평 같은 경우에도 21억까지 갔던 게 13억 2천까지 7억 8천, 37%가 하락해 있고요. 그리고 동탄 메타폴리스, 여기 일동탄 쪽이죠. 55평형 16억 3천까지 갔던 게 11억 9천까지 하락하면서 4억 4천, 26%가 하락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원 영통 쪽, 여기 이제 광교죠. 그래서 최근에 동탄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동탄역 쪽이고 좀 외곽 쪽 같은 동탄역에서 조금 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1년 최고가 아래로 떨어진 것들 이미 제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 드렸고 오늘도 확인해 드렸는데,
자, 결국 동탄 또 사시던 분들은 이거 팔고 뭐 광교로 분당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광교 같은 경우에도 뭐 광교 중흥 S클래스 45평형이 25억까지 갔던 게 18억 3천까지, 여기도 뭐 한 6억 8천 7억 가깝게 27% 30% 가까운 하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 쪽의 양지 1단지 금호 68평 같은 경우에도 35억 5천까지 갔던 게 29억으로 6억 5천이나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분당 힐스테이트 판교 L4의 47평 같은 경우도 22억까지 갔던 게 16억으로 6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분당 알파리움 1단지 54평 같은 경우에도 34억까지 갔던 게 29억 9천 4억 넘게 하락한 거래가 나와요. 이거 뭐 불과 이건 한 4달 사이 이렇게 됐네요. 분당 정자동의 한솔마을 주공 5차 18평 같은 경우에도 뭐 5월에 14억 나왔던 게 지금 6월에 9억 9천까지 4억 넘게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의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34평 같은 경우에 14억까지 갔던 게 7억 8천, 거의 반토막이죠. 14억이 7억이면. 그래서 마이너스 44%고요. 그리고 김포의 한강메트로자 2단지 34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억까지 갔던 게 6억 5천으로 40%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김포 캐슬앤 파밀리에 시티 2단지 34평 같은 경우에도 8억 5천까지 갔던 게 4억 5천으로 마이너스 47%. 8억이 4억이면 뭐 반토막이죠, 사실은. 그리고 중흥 S클래스 파크 에비뉴, 뭐 김포 장기동 쪽이죠. 40평 7억 8천까지 갔던 게 4억 4천, 마이너스 43%고요. 남양주 덕소 동부 센트레빌 34평 같은 경우에도 9억 2천까지 갔던 게 4억 8천으로 마이너스 47%고요. 시흥 백오 신도시 호반선미 플레이스 35평 10억 터치했던 게 5억 7천5백으로 마이너스 43%고요. 시흥 쪽에 LH 어반 리더스 34평 8억 2천5백까지 갔던 게 4억 2천. 뭐 5년 전에 8억 넘었던 게 지금 이렇게 반토막 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49%. 완전 지금 뭐 반토막이 나 있는 거고요. 평택의 힐스테이트 송담 34평 같은 경우에 6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게 2억 9천, 3억 아래로까지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52%고요. 그 다음에 파주 하늘마을 2단지 운정 벽산 블루밍 34평, 운정 신도시죠. 자, 6억 5천까지 갔던 게 지금 3억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53%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뭐 서울 지금 외곽 쪽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경기 쪽에도 거의 뭐 반토막 가까운, 아니면 반토막을 넘어서는 이런 폭락 거래들이 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8년 만에 정말 화폐 파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원화 가치가 완전히 지금 폭락하는 정말 좀 심각한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런 환율 때문에 결국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서 10%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까지 올린다 그러면 정말 집값 반토막 공포가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뭐 굉장히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뭐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도 구매해 주시고,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참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뭐 귀찮고 번거로우신 일일 텐데도 꼭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렇게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뭐 제가 뭐 이런 거 매일 확인할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것이 늘 항상 뭐 감사다,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뭐 몸둘 바를 이렇게 크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부터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질사론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